그런데 미역의 이런 좋은 효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항암 효과까지 보려면 미역국을 끓이실 때요, 이걸 꼭 같이 넣어서 드세요. 안녕하세요. 정세훈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미역국은 한국인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생일 때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또 여성들이 출산을 한 후에 꼭 반드시 먹는 산후조리 음식이기도 합니다. 젖 먹던 힘을 짜서 아이를 낳고 가장 보양이 필요한 시기에 왜 미역국을 먹을까요? 바로 미역에는 엽산, 철분, 칼슘, 오메가3와 같이 새로운 혈액을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해서 기력을 다한 몸을 다시 재건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패키지로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산모가 이런 음식을 먹으면 모유 수유를 통해서 아기에게도 성장 발달에 필요한 이런 성분들이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요오드는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 몸의 기운을 돋게 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또 미역을 물에 불리면 어때요? 그 미끌미끌한 점액질이 생기죠. 이것은 알긴산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미역 속의 알긴산은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미역의 이런 좋은 효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암을 예방하는 항암 효과까지 보려면 여러분, 미역국을 끓이실 때요, 이걸 꼭 같이 넣어서 드세요. 보이시나요? 바로 미역귀인데요. 요즘에는 사실 버려지는 부분이죠. 미역은 미역귀, 줄기, 잎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주로 먹는 미역국 재료로 쓰는 부위는 잎 부분이고요. 줄기는 미역 줄기 볶음과 같은 반찬으로 많이 먹는 부분이고, 미역귀는 어디냐면은 미역의 머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미역의 생식기라고 할 수 있는 포자입니다. 사람의 귀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닮았나요? 미역귀라고 불리우고, 미역 잎보다 두께가 더 두툼해서 씹을 때 오도독거리고 또 탱탱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미역귀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이게 미역기를 15분 정도 불린 것인데요. 여러분 만져보면은 점액질이 정말로 많아요. 낫토실처럼 쭉쭉 늘어나는데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이 미역의 뛰어난 해독 효능이 점액질, 알긴산 때문인데, 알긴산이 가장 집중적으로 있는 부위가 바로 여기 미역귀입니다. 미역잎, 미역줄기보다 훨씬 많고요. 알긴산은 수용성 다당류의 일종인데 끈적끈적해요. 노폐물을 점액질이 흡착을 해서 배출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햄, 소세지,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요, 여러분, 위암, 대장암을 유발하는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생기게 하는데, 알긴산은 니트로사민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발암원이 되는 그 밖에 미세먼지라든지 중금속 성분들도 흡착을 해서 체외 배설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갈조류 4가지, 미역귀, 다시마, 또 톳, 모자반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의 흡착력을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미역귀가 가장 흡착력이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미역이 참 좋은 해독식품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역귀에서 주목해야 할 더 중요한 성분이 또 있는데요. 바로 후코이단입니다. 후코이단은 갈색 해조류들이 햇빛이나 모래, 파도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물질인데, 항암 효과가 워낙 뛰어나서요, 천연 항암제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후코이단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어서요,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암의 예방뿐만 아니라 암의 전이 재발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미역귀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채식하고 운동을 해도 암이 재발하는 이유를 알려드렸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림프에 대한 얘기였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암세포가 전이를 할 때는 림프절을 침투한 후에 새로운 신생 림프관을 만들어내서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관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역귀의 후코이단 성분이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해서 림프관의 형성 및 림프 전이를 억제한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어요. 물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림프 시스템을 다스려서 암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미역귀 그 자체로 또 어때요? 식이섬유 덩어리죠. 그렇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 미역귀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쉽고 편한 방법은 미역국 끓일 때 미역귀도 잘라서 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일명 미역귀 미역국인데 끓이는 방법은 참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림프순환에 도움이 되려면 포화지방이 많은 소고기는 빼고요. 들깨와 황태를 같이 넣어주시면 참 좋습니다. 들깨가 미역귀와 만나면요, 함께 림프를 다스리는데 궁합이 참 좋고요. 황태는 해독작용이 있어서 미역귀와 시너지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미역귀의 그 후코이단 성분이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재료만 이렇게 가감을 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미역국을 끓이는 것처럼 끓이시면 되는데요. 이때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소하고 맛있게 끓인다고 미역을 참기름에 달달달달 볶다가 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참기름은 사실 발연점이 한 160도, 170도 정도로 낮아서 볶음에 적합한 기름이 아니에요. 들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후라이팬에 볶는 온도가 120도, 또 화력에 따라서는 170도까지도 될 수가 있는데 발연점보다 낮은 온도라면 문제가 없지만 방심하는 사이에 만약에 볶는 온도가 기름의 발연점을 넘어버리면 기름이 산패하고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항암작용이 뛰어난 미역을 먹으면서 조리 과정에서 기름 때문에 발암물질을 같이 먹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죠. 발연점을 넘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연기가 나는 거 보고 알 수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기름이 타기 시작하는 상태인 거죠. 기름을 안 태울 자신이 없다면은 발연점이 높은 정제 올리브유 같은 오일로 볶는 것이 참기름을 쓰는 것보다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래서 미역귀, 미역국은 이렇게 끓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황태를 물에 담가두고요. 미역과 미역귀는 불린 후에 씻어주죠. 그리고 불린 미역과 황태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미역, 황태, 그리고 다진 마늘 반 스푼을 넣고 볶아줍니다. 정제 올리브유처럼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쓰되 팬에 미역이 들러붙지 않을 정도로만 기름을 아주 소량만 살짝 부어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여기에다가 황태를 불렸던 물을요, 육수로 붓고 만약에 물이 부족하면은 쌀뜨물로 추가해서 센 불에서 끓여줍니다. 그리고 국간장으로 간을 하고 끓이다가 마지막에 들깨가루 한 2스푼 정도 넣고 2, 3분간 더 끓여주시면 돼요. 들깨가루가 없다면 들기름을 사용하셔도 좋은데요. 처음부터 볶지 않고요. 미역국을 그릇에 다 담아낸 후에 들기름을 몇 방울만 곁들여서 드시면 됩니다. 미역국은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과잉 섭취하면 안 되는데요. 미역 속에 요오드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요오드는 부족해도 문제가 되고 넘쳐도 문제가 됩니다. 요오드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0.15mg이고 2.4mg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어떻게 제한을 하고 있느냐면 미역국 한 그릇에 건조 미역 한 7g 정도 있다라고 기준을 삼고요. 이렇게 되면 요오드 함량이 1.1mg 정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2회 이내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2그릇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한국인은 해조류를 많이 먹는 편인데 요오드 함량이 가장 높은 해조류는요, 다시마가 100g당 6468 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고 미역은 8691, 김은 527 정도 됩니다. 따라서 미역국을 우리가 자주 먹는다면 이때마다 다시마 육수로 국물을 내는 것보다는 황태 육수나 쌀뜨물 같은 다른 육수로 내어주면 더 좋겠죠. 사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요, 요오드를 섭취해도 일정량의 요오드만 갑상선에 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조절이 되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갑상선염이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자동 조절 기능이 잘 되지 않는다면은 요오드 섭취가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갑상선 질환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은 미역국을 완전히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 한 그릇 정도는 드셔도 되는데요. 사실 가장 정확한 것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역 중에서도 미역귀는요, 알기산 함유량이 매우 풍부해서 발암물질을 비롯한 중금속,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효과가 뛰어나고요. 또 후코이단 성분이 있어서 천연 항암제로서 암을 예방하고 신생 림프관 생성을 억제해서 전이와 재발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미역귀 버리지 마시고요. 꼭 미역국 끓일 때 같이 넣어서 드시면 좋은데요. 볶을 때는 여러분이 기름 사용에 반드시 좀 주의를 해주시고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은 미역국 사다가 뽀얗게 미역국 끓여서 따끈하게 끓여 드시면 딱일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지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식치 상담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1:1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정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컨텐츠 특성상 사연이 채택 시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DM으로 언제 소개해 주시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채택된 사연은 식지상담소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